안녕하세요.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15일에 종료인 거 알고 계시나요? 파월 의장이 퇴임하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어제의 절반이 되어 있다면 평생을 모아온 내 집의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밤새 물가가 2배로 뛰어올라 마트에서 사과 한 알 사기가 두려워진다면요. 정말이지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악몽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뒤 2026년 5월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이죠.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전 세계 경제의 키가 새로운 인물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 과연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파월의 퇴임 이후 한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이며 우리 돈, 즉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대혼란이 찾아올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돈의 가치라는 딱딱한 경제 용어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파월 의장이 떠난 뒤 우리 경제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지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서막일까요? 이파 질문 하나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6년 5월 이후의 경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예측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자취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전례 없는 격동의 시기를 헤쳐왔습니다. 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때 파월은 과감하게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말이죠. 덕분에 우리는 최악의 경제 공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방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웠습니다. 2022년 전 세계를 덮친 물가 폭등은 우리의 지갑을 위협했고 파월 의장은 이제 그 괴물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살인적인 금리 인상 러시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끌어올리며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의 모습이었죠. 덕분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그의 손짓 하나에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요동쳤으며 우리의 대출이자가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파도 속에서 키를 잡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 말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가 남긴 숙제들은 산더미 같습니다.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시각각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월이라는 노련한 선장이 겨우 배의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제 그 선장이 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의 다음 선장은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요?
그리고 그가 잡게 될 키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합니다. 파월 의장의 퇴임이 2026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연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그가 겪었던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월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정책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돈의 가치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파입니다. 이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입니다. 만약 비둘기파 인사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개인들은 대출 부담을 덜게 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불타오를 것이고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릅니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금리를 내리면 어렵게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뚜껑만 덮어둔 채 방치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의 구매력은 다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파입니다. 파월 의장처럼 인플레이션 척결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물들입니다. 만약 매파 인사가 의장이 된다면 시장은 긴장할 겁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도산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약을 쓰는 바람에 몸 전체가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도파 또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조절하는 인물들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할 겁니다. 언뜻 가장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양쪽 진영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든 한 발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기 연준 의장의 선택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대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의 철학과 판단,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돈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거대한 바다에는 연준 의장의 선택 외에도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선장을 맞이하고 그가 현명한 키 조작을 한다고 한들 바다 자체가 폭풍 우에 휩싸여 있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6년 5월 이후에 세계 경제는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 외에도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구를 흔들 수 있는 지진과 해일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으며 중동 지역의 긴장은 언제든 전 세계 유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기술 전쟁, 무역 전쟁을 넘어 언제든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다시 마비되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경제국들의 상황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현재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전 세계 수출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유럽 역시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들 거대 경제국들이 휘청거린다면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전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일자리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부의 재분배 문제, 그리고 기술 격차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세상을 뒤바꿨듯이 AI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특정 국가나 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한 가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준 의장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러한 외부 충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배에 불과한 우리 한국 경제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돈의 가치는 이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파월 의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며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파도에 휩싸일 때 과연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는 정말 폭락할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몇 가지 고질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어 이러한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 없이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취약점은 높은 가계 부채입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는 안녕하신가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만약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끼고 있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지진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품목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거나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결국 고용시장까지 얼어붙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좁은 외나무 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 복지 비용은 늘어나며 국가 재정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은 활력을 잃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업가 정신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의 연료가 서서히 고갈되어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러한 취약점들 때문에 2026년 5월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이 한국 시장을 떠나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우리 생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여 외환 보유액을 튼튼히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경제 변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공포에 떨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5월 파월 의장의 퇴임 이후 우리 돈의 가치가 폭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현재 파월의 유산부터 차기 연준 의장의 선택,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취약점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돈의 가치가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026년 5월 이후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이 놓인 미로 속에서 어떤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파월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키잡이가 바뀌는 시점은 분명히 전 세계 경제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의 성향,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전 세계를 뒤흔들 지정학적 사건들, 그리고 주요 경제국들의 상황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 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들, 즉 높은 가계부채와 수출 의존적인 구조,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거나 예측 불가능한 대형 악재가 터진다면 우리 돈의 가치는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노후 자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차기 연준 의장이 현명한 정책을 펼치고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듯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파월 의장 퇴임 이후 우리 돈의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세계 경제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우리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비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닥쳐올지도 모를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